당신 제 정신이야? 연봉 15만 유로를 포기하고 고작 한국으로 떠난다고?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투기를 조종하던 프랑스의 여군 소령이 동료들에게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결국 한국행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프랑스 연합훈련을 위해 고작 4주간 한국에 머물렀을 뿐인데 도대체 이 기간 동안 그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정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잔 디부아예요. 프랑스 공군에서 전투기 조종사로 일했어요.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을 내린 그 순간을 아직도 생생히 기억해요. 저는 프랑스에 있을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중 하나인 라파를 몰았어요. 매일 아침 저는 조종석에 올라탔어요. 그곳은 제게 집처럼 느껴졌어요. 손가락 사이로 전해지는 매끄러운 조종감 감촉, 발 아래 구름이 흐르는 모습, 엔진이 내는 우렁찬 소리까지 모두 제게 즐거움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봄날 오후 제 전투기 옆 활주로에 서 있는데 가슴속 어딘가가 달라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동료 조종사들이 모여서 믿기 어려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 미쳤어요?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외쳤어요. 왜 이렇게 좋은 직업을 포기하려고 해요? 또 다른 사람이 물었어요. 제 연봉은 그 당시에 15만 유로가 넘어요. 원화로 환산하면 지금은 약 2억 원 가까이 되죠. 게다가 여자치고는 나름 공군에서 높은 계급을 달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성공의 꼭대기에 서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두근거리는 가슴을 억누르면서 손이 떨린 채 말했어요. 저 떠나요. 한국에 가기로 했어요. 그들은 웃고 고개를 저었어요. 제 말이 농담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미 전역 신청서에 서명했거든요. 단 1개월의 한 프랑스 합동훈련이 제 인생을 바꾸었어요. 짧은 출장, 단순한 군사 임무, 그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한국으로 합동훈련을 떠나기 전 저는 침대에서 눈을 감고 새벽에 경납고 문이 열리는 장면을 떠올렸어요. 프랑스의 옅은 파란 하늘이 한국의 공기로 바뀌는 모습이 보였어요. 수송기에서 내리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 상상했어요. 사람들은 어떨까? 음식 맛은 어떨까?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외로워질까? 비행복과 군번줄을 가방에 챙기면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정말 내가 왜 이걸 선택하는 걸까? 저는 언제나 명령을 따랐어요. 의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설명할 수 없는 지루함이 찾아왔어요. 속도의 짜릿함 그 이상을 느끼고 싶었어요. 친절함, 가족의 온기, 따뜻함 같은 것들을 이해하고 싶었어요. 하늘을 선택하며 모두 내려놓았던 것들이었죠. 출발 아침 맑은 파란 하늘에 해가 둥글게 떠 있었어요. 제 전투기는 반짝이는 날개를 펴고 대기하고 있었어요. 매끈한 기체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여기까지 날아다니게 해줘서 고마워요. 그리고 수송기에 올라타 서울로 향했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프랑스가 들판과 강으로 작아졌어요. 엔진 소리는 전투기보다 부드러웠어요. 프로펠러 소리에 맞춰 제 심장이 뛰었어요. 제 생각은 그 어떤 비행보다도 빨리 날아다녔어요. 한국 생활도 실패하면 어떡하지? 한국에도 실증나면 어떡하지? 새로운 걸 찾기는커녕 내가 가진 모든 걸 잃으면?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설렘도 있었어요. 작은 희망의 씨앗이 심장에 뿌리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제 인생을 바꿀 만한 사람을 만날지도 몰라요. 비행 교범으로는 배울 수 없는 교훈을 얻을 수도 있어요. 20년간 구름을 쫓다 마침내 땅의 의미를 깨닫게 될지도 몰라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으로 내려앉으며 문이 열리자 후덥지근한 공기가 확 밀려들었어요. 활주로 다리 위로 내디딘 발끝에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공기만이 아니라 제 안에서 꿈틀대던 무언가였어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생각했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하늘은 기다려줄 거야. 이제 땅이 가르쳐줄 것을 배워볼 차례야. 그렇게 제 한국 모험이 시작되었어요. 저는 수송기에서 내리자마자 눈부신 햇빛에 눈을 깜빡였어요. 프랑스 남부의 건조한 바람과 달리 공기는 무겁고 후덥지근했어요. 비행복이 몸에 달라붙었어요. 이마에 땀방울을 닦고 둘러보니 양옆으로 높은 경납고가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한국 공군 트럭이 우르르 움직였고 낯선 소리와 외국어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젊은 장교 한 분이 성큼 다가왔어요. 파란 제복이 반짝거렸고 친근한 미소가 얼굴에 가득했어요. 뒤부하의 소령님,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영어로 그렇게 인사했어요. 저는 이민호 대위예요. 이번 훈련에서 소령님 파트너가 될 거예요. 살짝 허리를 구부려 인사했어요. 저도 숨을 고르며 따라 인사했어요. 감사해요, 이 대위님. 이름이 부드럽고 힘있게 들렸어요. 제복 밖의 진짜 모습은 어떨지 궁금했어요. 저희는 끼지 않을 가로질러 전투기가 줄지어 있는 곳으로 차를 몰았어요. 제 라팔 옆에 있는 한국 KF-21 기체들이 낯설면서도 반가웠어요. 민호데이가 날개 모양이며 레이더 위치, 사출구 작은 덮개까지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어요. 그가 기체에 대해 얼마나 정통한지 느껴졌어요. 저만큼 전투기를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오후가 되자 저희는 첫 비행에 올랐어요. 헬멧을 단단히 메고 계기판을 확인하자 엔진이 굉음을 내며 힘차게 깨어났어요. 땅이 흔들렸어요. 활주로로 나아가자 심장이 언제보다 빠르게 뛰었어요. 민호대위 기체가 제 옆에 있었어요. 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었어요. 준비됐어요? 무전기가 째깍거리며 들려왔어요. 준비됐어요. 제가 답했어요. 저희는 함께 이륙해 구름 낀 하늘을 향해 올라갔어요. 바람이 세차게 스쳐 지나갔고 아래엔 반짝이는 바다가 펼쳐졌어요. 속도의 짜릿함이 다시 찾아왔지만 어딘가 달랐어요.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이틀 동안 저희는 선해, 상승, 모의 공격 같은 기동을 연습했어요. 제가 한번 이끌면 민호대위가 다음을 이끌었어요. 부드럽게 조언해 주었어요. 여기서 턴을 조금 더 조여보세요. 스로틀을 살짝 풀어도 돼요. 그의 신뢰가 느껴졌어요. 그 믿음이 저를 더 잘하고 싶게 만들었어요. 훈련 3일째 동해 상공에서 모의 요격 작전을 시작했어요. 햇빛이 수면 위에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였어요. 저는 라파를 민호대위의 KF-21 옆에 가까이 비행했어요. 가상의 적기를 찾아 헤맸어요. 갑자기 조종석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빨간불이 깜빡이며 엔진 과열을 알렸어요. 가슴이 조여왔어요. 프랑스에서 했던 비상절차 훈련이 머릿속에 스쳐갔어요. 스위치를 이리저리 눌러봤지만 온도계 바늘은 계속 올라갔어요. 엔진이 털털거리며 노즈가 아래로 처졌어요. 뒤부하의 소령님 들리세요? 민호 대위의 차분한 목소리가 귀에 들어왔어요. 엔진이 망가지고 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동력이 떨어져요. 지금 착륙해야 해요. 아래를 보니 거친 해안선이 펼쳐졌어요. 왼쪽엔 작은 섬이 파도 위로 살짝 떠 있었고 오른쪽엔 어촌마을이 바닷가를 따라 자리 잡고 있었어요. 머릿속 교범은 가장 가까운 육지에 착륙이라고 외쳤어요. 그때 민호 대위의 말이 들렸어요. 소령님, 섬 쪽으로 돌려보세요. 비상 활주로가 있어요. 주저했어요. 제가 아는 훈련 매뉴얼은 가장 가까운 땅을 향하라고 했어요. 섬 활주로는 짧고 울퉁불퉁했어요. 혹시 사고 나면 어쩌나 두려웠어요. 믿어보세요. 그가 부드럽게 다시 말했어요. 계기판을 보니 빨간 불만 가득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오른쪽으로 기술을 돌렸어요. 바다가 급속도로 다가왔어요. 기체가 흔들리다가 곧 안정됐어요. 심장이 멈출 듯 두근거렸어요. 10분쯤 흘렀을 때 좁은 콘크리트 활주로에 바퀴가 닿았어요. 자갈이 튀며 비행기가 천천히 멈췄어요. 엔진을 끄고 떨리는 몸으로 조종석에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민호 대위의 전투기가 같은 활주로에 부드럽게 착륙했어요. 저는 기체에서 내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덜덜 떨렸어요. 괜찮으세요? 그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네, 괜찮아요. 목이 메어 겨우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살려주셨어요.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규칙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그 순간 저는 조종석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진짜 친절을 봤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늘은 여전히 제 일부이지만 혼자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민호 대위라는 진짜 친구를 얻었고 용기의 진짜 의미를 배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공군기지의 깔끔한 숙소에서 눈을 떴어요. 얇은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어제 입었던 비행복이 의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열기가 남아 있어서 따뜻했어요. 저는 기지개를 켜며 가슴 한켠이 설레는 걸 느꼈어요. 오늘 민호데이가 기지 박실제 서울 모습을 보여주기로 약속했거든요. 문을 열고 나가 보니 어두운 남색 세단 옆에 민호데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청바지에 가벼운 재킷을 입고 편안한 표정이었어요. 준비됐어요, 소령님? 하고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저도 활짝 웃으며 물론이에요 라고 대답했어요. 차가 움직이자 기지의 넓은 콘크리트 공간이 사라지고 높고 반짝이는 아파트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과일과 찐빵을 파는 포장마차가 길가에 늘어서 있었어요. 매콤한 국물 냄새와 전 부치는 냄새가 뒤섞였어요. 경적 소리가 여기저기서 울리고 초록색 보라색 버스가 분주히 오가고 있었어요. 저는 소리를 따라 손을 살짝 창문에 대고 모든 색과 소리를 만끽했어요. 우리의 첫 목적지는 지하철이었어요. 서울 교통 시스템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지하에 내린 순간 사람 물결에 깜짝 놀랐어요. 수백 명의 출근길 사람들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지나갔고 캐리어 바퀴 소리가 바닥에 울렸어요. 한글과 영어로 된 역 안내판이 사방에 있었어요. 민호데이가 교통카드를 톡 찍고 개찰구를 통과했어요. 틈 조심하세요 하고 지하철이 빠르게 들어올 때 그가 살짝 뒷짐했어요. 문이 열리자 안에는 전화 보는 사람, 음악 듣는 사람이 조용히 서 있었어요. 노인이 타자 3명의 학생이 벌떡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프랑스에선 서로 밀치고 앞서려는 모습을 자주 봤는데 여긴 서로 배려하더라고요. 새 정거장을 지나 밝은 벽화가 가득한 역에서 내렸어요. 산 그림이 걸리고 유리 학 조각품이 반짝였어요. 부드러운 조각을 손끝으로 쓰다듬으며 정말 아름답네요. 사람들이 일상의 예술을 녹여놓았어요 라고 했어요. 민호데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작은 것에서 아름다움을 소중히 여겨요. 바쁜 삶의 차분함을 담으려 노력하거든요. 역에서 나와 경복궁으로 걸어갔어요. 빨강초록으로 칠한 거대한 나무 문이 우뚝 섰어요. 새처럼 활짝 펴진 곡선 지붕이 인상적이었어요.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어요. 예두왕들이 이 마당을 걸었을 모습을 상상하며 기둥의 차가운 나무를 손끝으로 느꼈어요. 튼튼하고 오래된 느낌이었어요. 눈 감아 보세요. 민호데이가 속삭였어요. 눈을 감으니 나무가 삐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관광객들의 속삭임, 소나무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뜨자 세상이 천천히 더 다정하게 느껴졌어요. 은행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어요. 금빛 은행잎이 종이 조각처럼 떨어졌어요. 민호데이가 따끈한 차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김과 국화향이 어우러진 김차였어요.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한 모금 마시니 부드럽고 달콤했어요. 왜 여기로 데려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여기는 역사와 평화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잔 소령님이 두 가지를 모두 느낄 필요가 있었거든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종석에서는 항상 아드레날린이 가득했는데 여기선 오랜만에 마음이 진정되는 걸 느꼈어요. 다음으로 북촌 한옥마을로 걸음을 옮겼어요. 좁은 골목이 어둡고 윤기나는 기와집 사이로 구불구불 이어졌어요. 빨랫줄에 널린 빨랫감이 알록달록 펄럭였어요. 할머니 한 분이 허브작은 정원을 돌보고 있었고 아이들은 골목을 뛰어다니며 깔깔 웃었어요. 기와 한 장을 들여다보니 물결 모양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집집마다 이야기가 있어요. 민호데이가 말했어요. 몇 대째 이 집에서 살아온 가족도 많아요. 한옥의 사라새 소리에 눈 뜨는 모습을 상상하니 미소가 지어졌어요. 나가기 전 민호데이가 작은 분식가게로 이끌었어요. 빨간 양념에 담긴 떡볶이가 김이 모락모락 났어요. 나무 꼬챙이에 꽂힌 떡을 한 입 물었더니 달콤하고 매콤하며 쫄깃했어요. 눈이 커졌어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하면서 어묵을 하나 더 건네주었어요. 한 입에 물고 킥킥 웃었어요. 이런 맛은 처음이에요. 민호데이가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진짜 한국 음식을 맛본 거예요. 해가 지자 네온사인이 반짝였어요. 도시가 분홍 파랑 초록빛으로 물들었어요. 편안한 침묵 속에 지하철을 타고 기지로 돌아왔어요. 머릿속엔 고궁, 다정한 얼굴, 형언할 수 없는 맛들이 소용돌이쳤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전투기 엔진 소리는 멀어지고 웃음소리, 차 따르는 소리,
은행잎이 살랑거리는 소리만 남았어요. 제가 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늘은 여전히 첫사랑이지만 땅에는 제가 미처 몰랐던 심장 박동이 있었어요. 그 리듬을 배우고 싶어졌어요. 다음 날은 한국어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한국군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수업이었죠. 수업 첫날은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어학당의 밝은 교실에 들어갔어요. 책상은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고 한글 자음 모음 포스터 기역, 니은, 디귿과 벽을 알록달록 채우고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2살 전직 전투기 조종사인 제가 한글을 배우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박 선생님이 다정하게 웃으며 칠판에 한글을 크게 썼어요. 한글이라고 음절을 나누어 천천히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저희가 따라 읽었어요. 나 처음 해보는 발음도 혀가 엉키는 느낌이었어요. 동료 장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응원해 주었어요. 긴장도 되고 신나기도 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어학당 건물 밖에서 민호 대위와 만났어요. 그가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잘했어요. 라고 했어요. 저도 혀가 엉켰어요 라며 웃었어요. 민호 대위가 깔깔 웃더니 길거리 음식 주문 연습하자고 했어요. 밖으로 나오자 기름 튀는 소리와 양념 냄새가 후끈했어요. 포장마차 앞에 섰어요. 호떡꼬치 하나를 잡으며 민호 대위가 호떡 하나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따라서 호떡 주소요라 연습하며 돈을 건넸어요. 상인이 반짝이는 눈으로 미소 지으며 호떡 주세요 라고 다시 말해주었어요.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설탕이 쏟아지고 고소했어요. 제가 한국어로 주문했다는 사실에 뿌듯했어요. 그 뒤 며칠 동안 하루하루가 새로웠어요. 아침엔 한국어 수업이 이어졌어요. 쉬운 문장 읽기, 글씨 쓰기, 혀 꼬이는 문장 따라하기. 글씨는 삐뚤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쓸 때마다 성취감이 있었어요. 저녁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자원봉사도 했어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같이 놀이를 했어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전염되어 저도 깔깔 웃었어요. 지호라는 꼬마가 하나, 둘, 셋 한국어로 숫자 가르쳐 주려고 애썼어요. 제가 마칠 때마다 손뼉을 쳐주었어요. 조종석 안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기쁨이었어요. 어느 비 오는 토요일, 거리를 걷다가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을 삐끗했어요. 벌떡 주저앉아 찡그렸어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우산을 씌워주시고 조심히 벤치로 데려가 택시도 불러주었어요. 영어로 고맙다고 말하려는데 아주머니가 괜찮아요라고 부드럽게 말해주었어요. 그 친절이 어느 따뜻한 차 한 잔보다 더 마음을 녹였어요. 저녁에 민호 대위가 제 숙소로 와주었어요. 죽과 부드러운 과일을 가져왔어요. 발목에 얼음 찜질해주며 학교 옥상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리던 어린 시절 얘기를 웃기게 들려주었어요. 붓기로 부푼 제 발목을 보며 이제 쉬어요. 제가 돌봐줄게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친구를 넘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어만이 아니라 한국 문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공원에서 아침 운동하는 노인들, 점심시간 비빔밥 먹는 직장인들, 네온사인 아래 소주잔 기울이는 친구들 무리를 보며 사람들 서로 돕는 모습을 목격했어요. 어느 날 오후 한국어 수업에 박 선생님이 프랑스 삶에 대해 한국어로 발표해 보라고 했어요. 동료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눈을 반짝였어요. 전투기 엔진 굉음 끝없는 하늘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여기 한국에서의 생활, 아이들 웃음, 호떡맛, 낯선 이의 친절을 전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박수가 터졌어요. 가슴이 뿌듯했어요.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반짝이는 도시 불빛을 보며 얼마나 달라졌나 생각했어요. 저는 더 이상 속도만 좇는 조종사가 아니었어요. 배우고 웃고 돕는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어요. 발목이 살짝 욱신거리는 건 제가 인간이라는 증거이자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표시였어요. 눈을 감고 혼잣말했어요. 이게 진짜 삶이네요. 어느새 1개월간의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는 프랑스로 다시 복귀해야 할 시간이에요. 하지만 저는 왠지 프랑스로 다시 가기 싫어졌어요. 프랑스의 부대에서 온 메일을 열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프랑스 복귀 명령이었어요. 몇 번이고 읽었어요. 익숙한 하늘이 저를 부르지만 여기서 쌓은 삶도 포기하기 싫었어요. 그날 아침 민호 대위가 강주변 산책을 제안했어요. 해가 낮게 떠서 강물이 금빛으로 반짝였어요. 연인들은 손잡고 걸었고
가족들은 돗자리에 둘러앉아 도시락을 먹었어요. 아이들은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녔어요. 저는 편안한 재킷과 청바지를 입었어요. 민호데이는 부드러운 니트를 입고 아이스커피 2잔을 들고 왔어요. 저희는 키 큰 버드나무 아래 벤치를 찾았어요. 버드나무 가지가 강물 위를 살포시 스쳤어요. 민호데이가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풀과 멀리서 풍기는 바비큐 냄새가 섞인 시원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어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시겠네요. 민호데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커피 단맛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었어요. 비행기 조종석이 계속 떠올라요. 제가 말했어요. 엔진 소리, 속도 그런데 한국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이 계속 생각나요. 민호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소령님 삶에는 2개의 하늘이 있어요. 머리 위에 하늘과 주변에 하늘이요. 간단한 말이었지만 제 마음의 지도가 그려지는 기분이었어요. 강을 바라보니 배들이 반짝이는 불빛을 켜고 떠다녔어요. 느리고 부드러운 동작이 비행 기동을 닮았지만 땅과 이어진 느낌이었어요. 2 하늘 모두 갖고 싶어요. 제가 속삭였어요. 하지만 2 주인을 섬길 순 없어요. 그를 돌아보며 손을 넓게 휘저었어요. 저는 주변 풍경을 가리키며 바로 이곳의 하늘 그리고 대위님을 선택할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주머니에서 작은 은빛 열쇠 1개를 꺼냈어요. 이건 우리 집 열쇠예요. 지금은 비어있지만 우리가 채워갈 거예요. 같이 살지 않을래요? 제 심장이 뛰었어요. 눈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제 와서 제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정말 바보 같은 행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운 열쇠를 받아들며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했어요. 함께 할게요. 저는 프랑스로 돌아와 결국 전역을 했어요. 다들 저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전혀 후회되지 않았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행 비행기에서 저는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어요. 과연 이게 잘한 선택일까? 민호데이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이러한 모든 질문에 예스라고 답했어요. 정말 바보 같은 결정일 수도 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가올 행복에 설레어 가슴이 뛰었어요. 1달 뒤 저희는 강가에서 작은 식을 했어요. 민호데이의 가족, 어학당 친구들, 기지 동료 몇 명이 모였어요. 버드나무에 달린 작은 등불이 반딧불처럼 반짝였어요. 나무 판자 위에 서서 강물 소리를 들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제 볼을 살짝 꼬집으며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해요라고 한국어로 말해주었어요. 저는 기쁘게 웃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의 어머님이 항무늬가 그려진 하얀 도자기 그릇을 선물로 건네주었어요. 저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메르시,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모두가 웃고 박수를 쳤어요. 그날 저녁엔 비빔밥, 불고기, 그리고 김치를 잔뜩 먹었어요. 처음에 비빔밥이 매워서 놀랐던 기억이 떠올라 천천히 음미했어요. 이제는 모든 맛이 제 이야기가 된 느낌이었어요. 지금 저는 한국의 한 항공우주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어요. 사무실 창문 너머로 서울 스카이라인이 펼쳐져요.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반사해 반짝거려요. 프랑스 기술과 한국의 창의력을 융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설계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엔지니어가 되어 편안한 옷차림의 학생들을 만나 대화를 나눠요. 영어, 프랑스어, 서투른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하면 사람들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줘서 뿌듯해요.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가에 서서 깨어나는 도시를 바라봐요. 한때 홀로 날던 하늘과 민호데이와 함께하는 새로운 하늘을 떠올려요. 지하철이 달리고 노점이 문을 열고 강변을 달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땅의 숨결이 느껴져요. 주말이면 주변의 시장을 찾아가요. 아주머니들이 잔 소령님 새 김치 드셔보세요. 하고 손을 흔들어요. 저도 웃으며 그들과 함께해요. 양념이 배어드는 배추 한 입 하나하나가 제 마음 조각이라는 걸 느껴요. 가끔 눈을 감고 조종석의 으르렁거림을 떠올려요. 그리고 눈을 뜨면 한강등불, 공원 아이들 웃음, 민호데이 손길이 느껴져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아요. 하늘 하나를 2개로 바꿨어요. 위에 푸른 하늘과 아래에 따뜻하고 분주한 땅. 2 하늘 모두에서 자유와 사랑을 찾았어요. 그게 아마 가장 멋진 비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 프랑스 여군 장교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